안녕하세요. 삼화제과 박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 메뉴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수술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베스트 10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사실 80에서 90% 정도가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이나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 하지정 메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밖에는 비만, 운동 부족, 임신과 출산, 과도한 흡연 같은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하지정 메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 메뉴는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이고요. 방치할 경우 10중 8구는 심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도 쉽고 또 중요한 것은 재발도 덜 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임신이나 비만이 원인이 되었던 경우에 몸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정 메뉴 자체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정 메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제로 의사들도 헷갈려하는 것이 다른 증상들과의 연관성인데요. 하지정 메뉴 수술하고 나서 발바닥 통증이 좋아지거나 허리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하지정 메뉴 수술했다고 해서 발바닥의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관절염 또는 디스크 같은 정형외과적 질환이 좋아지거나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여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하지정 메뉴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찰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고 해서 하지정 메뉴가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 올라올 수 있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 메뉴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수술 후 예방을 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정 메뉴가 실제로 외관상 심하게 울퉁불퉁 튀어나왔어도 아무런 불편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심한 하지정 메뉴라고 하면 당장은 별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고 실제로 하지정 메뉴 환자에서 신부정맥 혈전증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아무런 불편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미 심하게 튀어나온 하지정 메뉴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급적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하지정 메뉴 수술 후 재발률이 20%에서 30%까지 보고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최근 수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지정 메뉴 수술 후 재발률은 약 5%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개인적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재발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내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지정 메뉴는 어차피 재발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틀린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재발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발이 두려워서 치료를 미루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되고 너무 과격한 운동은 해가 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서 있는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운동은 하지정 메뉴에 자칫 해가 될 수도 있는 반면 물속에서 누워서 하는 수영이나
앉아서 하는 실내 자전거 또는 바닥에서 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들은 정맥류에 많이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너무 하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규칙적이고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 하지정맥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사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피로감을 완화시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마사지를 해서 통증의 동반이 되거나 멍이 들 정도로 하게 된다면 정맥의 혈관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가끔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끔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입니다. 열을 받게 되면 혈관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우나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또한 사우나를 하고 나서 다리는 차갑게 해주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총 10편의 콘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참하지의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